반갑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까? 자, 교과서 284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284페이지에 보면은 멸실 등기, 자,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냐 할 때, 자, 출발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죠, 그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그럼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입니다. 그럼 이 권리 관계에 일어났을 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에요. 그럼 여기서 등기부가 나왔죠. 그럼 등기부가 나왔다 이러면 자 이렇게 되죠. 요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 말. 그 나누면은 표제부, 갑구, 얼구 충분히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요 그림을 보세요. 요 그림을. 그러면 그림을 있잖아요. 깊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요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개수를 해보겠어요. 하나, 둘, 세 개예요. 맞죠? 네. 그럼 여기도 하나, 둘, 몇이다? 세 개. 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 그럼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 그럼 여기에 가는 거예요. 전세권자는 누굽니까? 얼. 그럼 여기에 가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얼. 여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 무슨 구? 얼구.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는 표제부거든.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 시간에 갑구, 얼구가 있고 표제부가 있어. 그 표제부의 등기는 크게 두 개밖에 공부를 안 합니다. 두 개. 하나가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요게 하나.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제가 써놓고 할게요. 대지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지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럼 답은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대지권은 표제부여거든. 표제부여니까 부동산 표시와 같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나오는 게 멸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멸실이 있고 말소가 있는 거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거 보세요. 등기부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질 수 있지. 오케이? 요게 무슨 등기? 멸실. 그러면 부동산이 없어졌다는 게 이 집이 불타버렸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등기 한다? 멸실. 그러면 권리가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있지. 권리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등기 한다? 말소. 여러분들 소유권이 없어졌다는 말은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을에 나중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 그럼 2번으로 넘어갔던 소유권을 시작 말소.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 전세기간이 2년이라 전세기간 끝났어. 시작 말소. 그럼 지금 멸실 말소거든. 그럼 이거는 표제부다 표제부이다 표제. 그럼 표제부는 이거 방법 해결 방법은 전부 다 똑같단 말이에요. 표제부는. 그럼 한번 해봅시다. 표제부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표제부 등기는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주등기. 표제부 할 때는 부동산 표시거든.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멸실 등기할 때도 대장을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 자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하나만 해놓고 해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를 그려보는 거라.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표시 번호가 있거든. 접수가 있어.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건물의 번호가 있어요. 건물에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 그 다음에 등기원인 기타. 자, 원점에서 갈게요. 요거 읽어봐요. 시작.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표시가 시작.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구조, 뭐가 있다? 종류. 그러면 이 내용이 등기부 표제부에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요.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 예를 들어서 15년 3월 3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건물 번호 있으면 써주면 됩니다.
목조, 기와, 단청, 주택 이래 나와 있죠. 150제곱미터. 자, 요렇게 되어졌어. 그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뭐고 서재, 백이 뭐다? 지바. 요게 목조, 기와가 뭐다? 구조. 단청주택이 뭐다? 종류. 150은 면적이다, 면적 아니다? 면적. 그럼 여기서 제가 지목은 안 읽었죠? 지목은 토지에서 나오는 것이 건물에서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토지 등기부에는 지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지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거리 딱 됐죠?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타버렸다. 그 집이 불타버렸다는 걸 부동산에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됐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멸실됐다. 이래 말해요. 오케이? 그러면 부동산이 멸실이 됐으니까 등기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 그럼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되는 거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2번에서 2019년 2월 25일 이래 나눴어요. 그 여기 보세요. 2019년 2월 1일 멸실 요렇게 해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2번 등기 하였으므로 본, 호, 용지, 폐쇄 이게 멸실등기다 이 말. 그러면 멸실등기라고 해서 글자를 멸실등기 이래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멸실등기다. 그럼 해독을 할 때는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접수죠. 접수는 신청 일자와 접수 일자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2019년 2월 25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리로 오세요. 2019년 2월 며칠이다? 1일. 그럼 해독을 할 때는 집은 2월 1일 날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멸실. 그러니까 집은 2월 1일 날 불탔다 이 뜻이에요. 근데 멸실 등기는 2월 25일 날 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네. 요게 멸실 등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286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286페이지에 거기에 여러분들 그 등기부 있죠, 그죠? 등기부 있죠? 그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칸 이런 거는 뭐 쓰는 거 없어요. 그냥 등기부 없을 텐데, 오케이? 네. 뭐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됐어요. 그럼 뜻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한 장을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한 개만 알면 됩니다. 한 개만. 그럼 책에 의의를 가보세요. 의의를 가봅니다. 제일 위에 멸실 등기입니다. 토지의 함몰, 포락, 건물의 소실, 붕괴 등의 제1개의 부동산에 자 적었습니다. 부동산의 전부. 멸실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한 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적었습니다. 부동산의 일부. 첫째 줄 끝에 변경 등기만 줄을 꺼세요. 되죠? 그러면 왼쪽에 팁으로 오세요. 왼쪽에 팁에 자 보세요. 부동산의 전부자 동그라미 칩니다. 시작. 멸실. 한 칸 밑에 부동산의 일부자 동그라미 칩니다. 시작. 변경. 되죠? 그러면 잠깐만 보세요. 우리 집이 보세요. 2층 집입니다. 오케이? 네. 전부 다 불탈 수 있다, 없다? 있지. 아니면은, 우리 집이 2층 집이라면은, 등기부에 2층으로 등기되어 있겠지. 그런데, 요 2층만 불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2층이 몇 층이 됐다? 1층. 그럼 변경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되죠. 그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갈로 열고, 자, 신청 절차를 갑니다. 1번에 단독 신청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1번, 2번을 묶으세요. 1번이면 묶으세요. 1번에 단독 신청입니다. 둘째 줄에 1개월 이내 줄 거세요. 1개월 이내. 그냥 이렇게 공부합니다. 표제부는 몇 월 이내 신청한다? 1월. 이거는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2번이 문제입니다. 2번이. 보세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 그까지 딱 줄 거죠. 그까지. 그러면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면은 밑줄을 긋습니다. 지체 없이. 되죠? 그럼 여기서 차이 나는 거는 왼쪽에 팁으로 보세요. 왼쪽에 팁.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묶으세요. 멸실 등기는 몇 월 이내 한다? 1월. 둘째 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시작. 지체 없이. 되죠? 그러면 답은 이거죠. 멸실 등기라는 말은 있던 집이 불탔다 이 말이지.
맞죠? 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이라는 말은 집은 없는데 등기부에는 마치 있는 것처럼 등기가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 멸실.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보세요. 시골에 초가집이 있어요. 초가집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돌아가셨으니까 자식들은 서울 생활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시골 집은 처분 매매하려고 내놨거든. 근데 시골 집이다 보니까 집이 안 나가. 그럼 빈집으로 놔두지. 맞죠? 네. 그럼 이게 이제 한 달이 딱 지나면 마당에 잡초가 나죠. 6개월 딱 지나면 담이 무너집니다. 오케이? 네. 1년 딱 지나면은 담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옆집에서 그 담 허물고 텃밭 만들 수 있답다 있지. 그럼 집은 없어졌지. 그럼 등기부에 가서 멸시등기 해야지. 근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그 멸시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맞다. 충분히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그거는 전합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뭐 없이 해라? 지체 없이. 그 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팔 때 그 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다음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의무는 표제부에는 1월 이내에 있거든. 답만 이야기합니다. 안 해도 과태료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 과태료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오케이?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에 대위 신청을 갑니다. 대위 신청. 자, 요거는 처음에 갑니다. 1. 건물 소유권의 등기면이 1월 이내 멸실 등기시는 그 건물에, 자, 밑줄을 긋습니다.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면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있다. 이런 거는 답으로 만드는 문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이 표현이죠.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흔히 말하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답다 있지. 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본다면 보세요. 이 땅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이 갑하고 절친한 친구입니다. 을이 갑한테 갑니다. 친구야, 땅 좀 빌려달라. 뭐 하려고? 가든 지어서 장사 좀 하게 이 말. 그래서 을이 갑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고 가든을 지었고 장사를 한다 이 말. 그러면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그럼 땅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가. 그런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을, 오케이?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을이 멸실된 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남의 땅 빌려서 가든 지어서 장사하다가 하루아침에 재산 잿더미로 날려버렸는데 등기소에 가서 멸실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땅 주인이 멸실등기를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다가 칠판을 보세요. 요렇게 썼어요. 토지가 있고 뭐가 있다?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답입니다. 건물 주인이 안 하면 땅 주인이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안 하면 건물 주인이 대위 신청할 수 있냐? 이런 거는 법 조문이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안 하면 땅 주인이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이거는 법 조문에 있어. 근데 땅 주인이 안 하면 건물 주인이 대위 신청한다는 건 법 존재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을 묶었어요. 자, 적어갑니다. 존재하지 않은 건물의 밑줄을 긋습니다. 구분 건물. 셋째 줄에 있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3번으로 갑니다. 구분 건물 밑줄을 끄세요. 끝에 있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자 2번, 3번을 묶으세요. 그래서 그래 옆에다가 아파트라고만 썼어요. 아파트.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이런 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손을 봅니다.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주민이 전체가 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주민 전체가 가서 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대표자 혼자가 가서 다 대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시작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아파트, 이 학원이 집합 건물이죠. 오케이? 네. 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럼 멸시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 중에 한 명이 오케이? 다른 가구들 대신해서 대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그럼 제가 원하는 것은 집합 건물이 딱 나오면, 구분 건물이 딱 나오면 그 글자는 전부 다 대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통과. 자, 그러면 285페이지를 가세요. 첨부정보입니다. 첨부정보. 두째 줄에 토지 대장 정보나 임야 대장 정보 그것만 줄 거면 되죠. 표제부는 항상 뭐를 가져오라? 대장.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입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풀 때는 이렇게 풉니다. 동그라미 1. 소유권 외의 권리, 그건 딱 줄 거세요. 위에다가 저당권이라고 썼어요. 저당권.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됐죠? 이제 죽어지는 마세요. 대한멸실등기 신청의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민에게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를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등기한다는 뜻을 죽었습니다. 알려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옵니다. 2번을 옵니다. 2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으세요. 그럼 2번입니다. 멸실 등기를 신청 그 건물의 멸실로 인한 권리의 소멸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자 죽었습니다. 성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딱 이 말만 합니다. 그 줄 건 게 뭐냐 할 때 첫째 줄에 건물입니다. 둘째 줄에 알려야 한답니다. 셋째 줄에 성낙서가 필요 없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요리로 오세요. 아니 쉬워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을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 1억을 빌려줬다. 그럼 을이 무슨 권자? 저당권자.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갑이 멸실등기 해야 되나 돼요? 해. 그럼 갑이 멸실등기 하러 왔는데 등기관이 멸실등기 하려고 보니까 이 부동산에 무슨 권이 있다? 저당권. 그럼 저당권자한테 당신이 건물 멸실등기 한다는 것을 알려는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런데 이제 키는입니다. 알려는 주는데 그러면 저당권자 을에 성낙서가 있어야 성낙서를 첨부해야 멸실등기를 할 수 있다. 오덱스다. 요 말만 조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낙서는 필요가 없다. 답만 딱 할게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다는 말은 칠판을 보세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다는 말은 권리관계에서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표제부에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칠판을 보세요. 을은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 가지고 있다? 부동산. 근데 부동산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을의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소멸하고 없는데 성낙서를 첨부한다.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답만 딱 외웁니다. 건물 멸실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있다면 멸실 등기한다는 뜻을 알린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딱 공부하면 됩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토지를 갑니다.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만 줄 거세요. 않는다만. 그러면 여러분들 그 큰 4번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건물이 있고 뭐가 있다? 토지. 그러면 건물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토지는 알린다 안 알린다? 안 알린다. 이렇게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실행으로 옵니다. 첫째 줄에 갑니다. 등기관이 멸실 등기를 낼 등기 기록 중 죽었습니다. 표제부. 시험에 특별히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다만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일동에 속하는 구분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 않고 멸실된 구분 건물의 기록만을 폐쇄한다.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아파트이라면 칠판을 봅니다. 101동 표제부 1701호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답다 했지. 그러면 1701호가 멸실이 됐다면 1701호 등기부만 없애는 거지. 이 표제부 등기를 없애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되죠.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까지 이제 해결이 다 되어졌어요. 자, 이리로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지금 이제 표제부는 가볍게 넘어갔어요. 표제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등기 파트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지. 등기 파트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지 표제부를 공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에 출제를 하더라도 여기는 출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권리관계를 배우러 가는 거라. 가면 요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거든. 그럼 요 소유권을 있잖아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소유권이죠. 그럼 이게 하나가 소유권 보존이 있어요. 소유권 무슨 등기가 있다? 이전이 있다. 되죠? 그럼 소유권 보존은 두 개로 나눠. 그 두 개로. 그럼 하나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하나가 직권 소유권 보존입니다. 직권 소유권. 이거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잡으세요. 소유권의 전부 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의 전부 이전은 전부자를 안 씁니다. 그냥 소유권 뭐다? 이전. 근데 여기서는 요 낱말을 알아야 돼요. 소유권의 일부는 자 보세요. 뭐를 말한다?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분을. 소유권의 일부는 뭐를 말한다? 지분. 그럼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지분도 매매할 수 뭐다?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소유권의 일부는 뭐를 말한다? 지분. 되죠? 그럼 이거는 소유권의 전부는 전부자를 안 써요. 그냥 소유권 이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하는 건 이거를 말하지. 그럼 요거는 반드시 소유권의 일부 혹은 지분 이전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소유권 이전을 배우러 가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이러면은 295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자, 295페이지에 보면은 큰 2번에 소유권 이전이 나옵니다. 그게 동그라미 4번으로 가세요. 동그라미 4번에 부동산의 일부 줄 것이에요. 위에다가 방 한 칸이라고 썼어요. 방 한 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죽었습니다. 불가능하거나 자르세요.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의 일부 갈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지분. 거기까지 줄 거면 되겠죠. 지분 이전 등기는 동그라미 칩니다. 할 수 뭐다? 있다. 295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을 보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의 죽었습니다. 전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의 죽었습니다. 일부 됐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래 보면은 요즘에는 자 이게 대세예요. 대세. 그 대세라는 게 그냥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옛날에는 아파트를 사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지. 맞죠? 네.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요즘 신세대 부부들은 전부 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 누굽니까? 을. 그냥 이렇게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 3분의 2가 있든 3분의 1 있든 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지분이 있죠, 그죠? 그럼 정리합니다. 소유권의 일부입니다. 그럼 소유권의 일부입니다. 일부는 지분이다, 지분 아니다? 지분. 지분도 전부가 매매될 수 있고 일부가 매매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죠.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죠. 이걸 다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이거는 지분의 전부 이전이지. 근데 2분의 1 중에 4분의 1만 매매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요게 지분의 무슨 이전? 일부 이전. 그럼 이해만 해두면 됩니다.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자, 그러면 제일 밑에 보세요. 의를 보세요. 의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란, 자, 죽었습니다. 단독 소유. 위에다가 100이라고 썼어요. 100.
공동소유 위에다가 50대 50이라고 썼어요. 그럼 지분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이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다. 맞죠? 네. 그러면 그 밑으로 갑니다.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분도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지분도 전부를 이전할 수 있고 일부를 이전할 수도 있다. 이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한 장을 넘깁니다.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보면은 자, 죽었습니다. 1필의 토지 특정된 일부. 되죠? 자, 일동 건물의 특정된 일부의 이전을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의 일부 이전에 죽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세요. 자, 예를 들면 1필지 일부. 자, 여기 글자를 보세요. 이 글자고 이 글자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요.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이지. 그럼 지분은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 말은 이 한 필지가 있지. 그럼 이것만 지금 매매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돼? 그럼 매매를 하려면 사전에 분할을 하지. 분할. 그럼 분할을 해버리면 이게 일부가 됩니까? 전부가 됩니까? 전부. 분할을 하면 하나, 두 개 이렇게 되진 거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일필지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분 이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청으로 갑니다. 지문을 띄웁니다.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이전되는 자 죽었습니다.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 그거까지 딱 줄 것이요. 아니 여러분들 지분을 매매하면 당연히 신청서에 매매되는 지분을 기재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건 답하고 관계없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일 밑에 내려. 3번의 등기 실행입니다. 요거 2번을 알아둬야 돼요. 요거는 뒤에 가서도 배우는데 지문을 띄웁니다. 자, 보세요. 등기관은 등기 원인의 공유물만 동그라미 치로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이 있는 때는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해야 된다. 이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동그라미 칩니다. 공동. 그러면 공동 밑에다가 단독 신청이라고 써보죠. 단독. 그럼 항상 공부할 때 요리로 오세요. 지판을 보세요. 이 부동산을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하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있지. 그럼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분할하지 말기로 약속할 수도 있다 있지. 그걸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는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내요. 공유물에 관계되는 등기가 딱 들어가면 공유자 전원이가 써야 됩니다. 공유자 전원이가 써야 되니까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공동.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1회밖에 안 됩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이랍니다. 단독 신청한다, 공동 신청.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키는 앞에 무슨 물만 딱 잡으면 된다? 공유물. 나오면 과정은 보지 마세요. 끝 글자는 전부 다 무슨 신청? 공동 신청.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297페이지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유권 이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매매지, 매매. 맞죠? 네.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럼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여러분, 그 3번에 보면은, 자, 요것만 잠깐만, 아직 줄 것지 마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자, 요것만 줄 것이요. 금인계약서. 금인계약서. 그 다음에 299페이지 4번을 잠깐 4번. 제목만 거래가액의 등기. 그 이거는 낱말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98페이지를 갑니다.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먼저 취지를 이해해 두면 시험에는 이제 가볍게 넘을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잠깐 와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는 금인을 받아라 이 말. 그 요게 답이라 답. 그러면 제가 풀이해 볼게요.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돼. 그러면 금인을 받을 필요는 뭐다? 없다. 그러면 계약은 맞아. 소유권이 이전 안 돼.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뭐다? 없다. 그럼 쉽게 해봅시다. 전세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전세계약서에는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계약 아니죠? 상속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금인을 받을 필요는 뭐다? 없다. 그래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그는 답은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해서 조세 포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가, 얼, 병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렇게 나오거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어. 그 만약에 두 사람이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금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계약서에 우리 계약서의 금인의 당사자는 갑하고 누굽니까? 을.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또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 계약서가 있거든. 요거 가지고 구청에 가서 금인을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등기가 1이 왔다, 1이 넘어가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 그럼 만약에 1이 가는 게 중간 생략 등기다 이 말. 그러면 1이 만약에 갈 때는 갑 계약서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병 계약서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근데 갑이 제출했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로 나옵니까? 갑하고 을. 병이 제출했던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나옵니까? 을하고 병. 그럼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등기관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게 중간 생략 등기를 할 수가 뭐다? 없다. 그래서 조세 포탈을 예방할 수 뭐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출제인의 문제는 난이도는 난이도가 아니고 출제 그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궁극적인 답은 금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답인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갖고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상속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토지 수용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진정 명예회복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그건 금인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거 가볍게 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갑시다. 동그라미 있잖아요. 1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계약을 줄 것이요.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매매를 동그라미 치죠. 매매. 자, 여기서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이제 이런 글자예요. 이런 글자입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계약.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매매 계약.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계약이라는 말은 모든 계약을 말하지. 여기서 계약은 매매만 말하는 거지. 맞다, 맞다, 맞다. 이런 게 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을 먼저 봅니다. 매매로 인한 등기 신청 정보에는 죽었습니다. 거래신고 필정. 됐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답은 이겁니다. 자, 여기 오세요. 매매 계약은 금인을 받는 게 아니고 거래신고 필정을 제출한다 이 말. 그러면 거래신고 필정을 제출한다는 말은 구청에 가서 거래신고 했다 안 했다? 했다면 중간 생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조세 포탈이 돼야 안 되죠? 아,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세금 포탈을 못 하지. 맞다, 맞다, 맞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업을 하면 있잖아요. 매매를 하면 중개사 하시는 분이 당연히 구청에 가서 거래신고 필정을 받아오는 겁니다. 중개사 하시는 분이. 오케이? 네. 그 나중에 계약서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요것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1번으로 갑니다. 계약 줄 것을. 옆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줄 것을. 한 칸 밑에 금인 줄 것이에요. 그럼 요것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그럼 가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본등기 때 이전된다. 본등기. 그럼 금인은 본등기 때 받는 거지 가등기 때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시험에 놓을 확률은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을 한번 가볼게요. 4번에 가봅니다. 실양군수 구청은 금인을 법률행위 구청에 심사한 것에 변할 때 법률행위 있기 때문에 자, 둘째 줄 끝에 자, 죽었습니다.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죽었습니다. 효력을 갖는 조서. 되죠? 그래가 그 박스에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2번에. 자, 이번에 오른쪽에. 자, 죽었습니다. 판결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찾았습니까? 자, 이런 거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 이거 시험에 안 냅니다.
안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할 때 요리하세요. 과거에 우리가 배울 때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는 판사가 작성하는 거다. otherwise, 이거는 판결과 똑같은 겁니다. 판사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요 글자를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요 글자를 구별해 두면 되거든. 조서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서면자가 들어가는 거 글자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서면자를 붙입니다.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에는 조서자를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판사가 작성합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화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판사가 재판부터 먼저 한다. 둘이를 불러다가 화해를 시킨다. 그럼 화해했지. 그러면 문서로서 남겨야 됩니다. 그게 화해조서입니다. 오케이? 네. 자,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있죠? 오케이? 그러면 저 친구 선생님이 4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간의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있지. 그럼 거기서 양육은 누가 하고 양육비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조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한 글자만 딱 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나 인락조서가 나오면 판사가 작성하는 것이고 판사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과 똑같은 것이다. 요래만 갖고 가면 돼.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 이겁니다. 판결서에도 검인을 받아야 돼요. 뭐에도 검인을 받아야 된다? 판결서.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로 오세요. 이런 거는 옆에다가 그냥 적어놓고 외워버리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판결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럼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갈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갈 때도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는 들고 가야 돼. 그럼 판결서를 가지고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서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입니다. 검인입니다. 판결서 받아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허가서 별도로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가야. 이 전부 다 들고 가야 돼. 오케이? 네. 그러면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답을 먼저 내놓고 할게요. 판결서죠. 이거는 사법부에서 내리는 거다. otherwise, 여기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나 검인은 시장군수, 구청장, 시구, 읍민회장이니까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부에서 내리는 거다. otherwise, 그럼 관서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별개입니다. 별개. 오케이? 네. 그럼 요게 무슨 관계인? 이해관. 자,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였어요. 공부 시간 할 때 이 당사자라는 말하고 제3자라는 말하고 항상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 요 제3자는 말 그대로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이 전부 다 제3자지. 맞죠? 네. 그러면 이해관계인도 있잖아요. 넓은 의미로 제3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거와 이거는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이제 하나만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병이 있어요. 그래서 갑하고라고 매매를 하거든. 매매를 하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니까 의리소송을 거는 거예요. 의리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어른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 을이 갖고 있는 판결서는 갑하고 을하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다른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판결서 이단이다? 아니지. 이 판결서는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맞다? 맞지. 다른 건 다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냥 외웁니다. 판결서 가지고 갈 때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해? 이거 다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시다. 299페이지에 가면은 제위에 검인 신청 절차 2번에 형식적 심사, 저 제목만 줄 거, 형심사.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옛날에 외정시대 때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요렇게만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식적 심사가 있고 실질적 심사가 있거든. 그러면 형식적 심사는 아니 적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은 다 서류만 갖고 심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서류 플러스 현장 조사, 증거 자료 이런 거 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답만 딱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자체가 없어요.
전부 다 무선적 심사다, 형식적 심사. 실질적이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전혀 쓸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는 서류만 갖추면 다 해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그러면 위조된 서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 있지. 그럼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도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등기부를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공신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신력 부정의 출발은 형식적 심사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액은 있잖아요. 금인보다는 거래가액은 조금 더 중요한 겁니다. 조금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밑에 갈로 일고 2번으로 갑니다. 2번. 그럼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이것도 하나만 해놓고 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사고 팝니다. 그러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여기에다가 10억, 요게 말 그대로 거래하는 금액 있잖아요. 지금 매매 가격 있잖아요. 요걸 여기 써야 되는 거예요. 요게 거래 가액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보세요. 적지 마세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에요. 되죠? 그러면 이제 쉬운 게 이거죠. 이 거래 가액은 언제부터 등기부에 등기했느냐?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안 했다. 얼마나 쉬워요? 답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만 한다. 그럼 매매 계약서가 아니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한다? 소유권 이전. 그럼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럼 책으로 가입시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옆으로 갑니다. 매매 계약서는 줄 것이에요. 매매 계약서 끝에 소유권 이전을 줄 것이에요. 그것만 딱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밑에 박스에 오세요. 줄 것지 마세요. 2006년 1월 1일 동그라미 칩니다. 이전 니은입니다. 등기원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등기원인 정보가 밑줄 긋습니다. 판결서 밑줄을 긋습니다. 조정조서 답만합시다. 판결서는 매매계약서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제일 밑에 줄 디귿의 둘째 줄에 가등기 줄 거세요. 가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본등기다. 본등기. 그러면 가등기 때 거래가액 등기한다. 본등기 때 한다. 본등기. 그러면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한 장을 넘기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목록이거든. 그럼 요건 또 두 개만 공부하면 돼.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거래부동산이 두 개 이상 할 때 두 개 이상만 줄 것이에요. 그 경우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옆으로 갑니다. 거래부동산이 줄 것입니다. 한 개라 하더라도 줄 것입니다.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나 매매물도 전부 다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301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4번에 자 박스 표를 보세요. 매매 목록을 첨부한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셋째 줄에 갑니다. 셋째 줄에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한 칸 밑에 좌측에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은 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둘째 줄에 기록한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요렇게 나오죠. 자,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공시법 시간에 목록이라는 말은 몇 번이 나온다? 얘는 3번이 나와요. 근데 원래 2번만 외우면 됩니다. 요 글자를 잠깐 보세요. 공동, 담보, 전세, 목록.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공동, 담보 요게 한 개, 전세가 한 개. 오케이? 네. 그럼 가장 쉽게 은행에 돈 빌릴 때 담보물을 제공을 해야지. 그럼 만약에 제가 10억을 빌린다. 그럼 10억짜리 부동산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제출하면 되지. 근데 나는 10억짜리가 없어. 1억짜리 밖에 없어. 그럼 1억짜리 5개가 담보로 들어가잖아요. 맞죠? 네. 그럼 요게 담보입니다. 자, 전세 있죠? 부동산을 전세를 할 때, 예를 들어 부동산 10개를 한꺼번에 전세 살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결론은, 이거는 몇 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 5개. 그러면 매매 목록은 몇 개 이상일 때 2개. 그럼 이게 쉬운 문제예요. 오케이? 요거는 몇 개? 2개. 몇 개? 5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보입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요건 답을 3번을 만들었어요.
3번을 만드는데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당연히 외우지. 근데 이거는 안 외워요. 그 말은 공동담보 목록은 신청인이 작성하느냐 등기관이 작성하느냐 이거거든. 이거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시험에 놓은 겁니다.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면 오더와이더 O, 3개 이상 하면 뭐다? X. 자 보세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 신청인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오더X다 X. X다. 그건 누가 작성한다고 그랬다? 등기관.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이런 거를 털 수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지금은 감만 잡으면 됩니다. 이런 거를 문제 풀이하면서 문제를 요렇게 텁니다. 요렇게 텁니다. 요런 거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요거는 한 번 시험에 나왔거든. 제가 항상 시험에 놨다는 거는 정답으로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문에는 자주 띄우지. 그게 정답으로 만드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거든. 요거는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이거든. 근데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쉽게 표현해보면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여러 명일 때는 목록을 작성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한만 정리합니다. 2개 이상일 때 오더와이더 O.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O. 자, 마지막입니다. 매매 목록을 제출을 하면 실거래가액은 등기를 안 합니다. 왜?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목록 번호만 쓰고 실거래가액은 등기 안 합니다. 그러면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러나 목록을 첨부하면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겁니다. 통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01페이지를 가보겠어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좀 쉬겠습니다.